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고 또 얘 왜 이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끔 이런 제목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한테 좀 자극을 좀 드리고, 사실 제 방송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충분히 하락장, 폭락장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좀 드리기 위한 저의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위로 방송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데는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제 자신 스타일이 안 맞기 때문에 저는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다 힘드셨죠? 오늘 월요일장 3월 7일이었는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코스닥, 코스피, 우선주까지 다 합치면 약 2,400개 종목이 되는데, 그 중에서 약 2,010개 정도가 하락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10개 중에 10개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9개 정도가 하락한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제였죠. 어제 그것도 제가 새벽에 올린 것도 아니고 어제는 좀 일찍 올려드렸죠. 한 11시 정도에. 그래서 어제 픽 종목 딱 21개 올려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인포뱅크, 테슬라 그 기가팩토리 수혜주라고 인포뱅크 제외하고는 20개 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종목이나 들어갔어도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는 장이었는데, 어쨌든 뭐 매매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것도 있었고 매매 난이도가 조금 낮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복귀, 그리고 내가 공부가 충분히 돼 있었으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규 보유하지 않은 분들, 신규 보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을 수가 있는데, 종목에 대한 확신,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지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특히나 사료주, 그다음에 뭐 이런 메탈이라든지 이런 제강,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알루미늄 가격 상승하는 것들, 구리 가격 상승하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충분히 지금 사기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오늘 못 샀잖아요. 못 사서 또 내일 상승하는 것을 또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보면은 2.29% 하락, 코스닥은 2.16% 하락. 뭐 많이 하락한 것 같기도 한데, 장초에는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한 10시 좀 넘어가면서 또 러시아 관련된 악재들이 발생을 하면서 또 급락하는 흐름, 반등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좋지 않았고요. 또 미선물이 오늘 장중에 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었죠. 그런 흐름도 분명히 받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상해종합지수 2.7%, 심천종합지수 2.7%, 항생 3.8%, 니케이 2.9%에 비하면 선방한 거죠. 대만 가권지수도 3%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증시 전체적인 하락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가 잘 버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홍콩 항생지수가 상당히 많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뭐 내일도 약세 흐름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10일로 회담이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10일까지는, 또 목요일이 동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횡보하는 장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보다는 그래도 내일 장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삼성전자 1.9%, 그래서 제가 대형주 정리해야 된다는 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소형주, 중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나쁜 주식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 같이 시드머니가 적은 상황에선 뭐 1억 있으면 삼성전자 넣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1년에 10%는 오르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이니까. 하지만 100만 원인데 10만 원 벌려고 주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반응이 중소형주 좀 어느 정도 상승률이 한 달에 20-30%씩 되는 것도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젊은 우리들은 시드머니를 모을 수 있다는 말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이랬어요. 코스피는 이랬고, 그만큼 빨간색이 상승한 종목인데 상승한 종목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코스피 총 거의 한 1000개 종목 정도 되죠. 그 중에서 상승 종목이 한 139개 정도, 하락 종목이 755개 종목, 코스닥도 한 1400개 종목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하락이 1259개 종목, 170개가 상승 종목 했는데, 어저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1개 종목만 딱 동그라미 쳐서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20개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보여드렸었죠. 산불 관련된 주, 해운, 알루미늄, 구리, 철강. 다만 산불 관련된 주는 단기 재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중기, 장기 그 재료들 구별하는 것도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단기 재료기 때문에 그냥 뭐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제가 어저께 그 말도 분명히 드렸어요. 매매 승률이 80% 이상 되는 분들만 이런 산불 관련된 주는 해야 된다. 현대 오토임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뭐 먹기 좋은 차트였긴 했지만 어쨌든 저도 하진 않았고, 대신에 해운, 알루미늄, 구리, 철강은 충분히 수익 내기 좋은 이렇게 재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장표도 보여드렸었고, 이건 어저께 방송 제가 캡처한 건데 보시면은 파라텍, 현대 에버다임 캡처를 해드렸고, 현대 에버다임 오늘 장중한 때 29%까지 상승을 했었죠. 파라텍 같은 경우는 사실 잡기가 좀 힘들었어요. 시초가 너무 높게 띄운 다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상승은 했어요. 분명히 시초가보다는 급등을 한 후에 이제 하락하는 패턴이었는데, 어쨌든 장중한 때 20%까지 상승을 했었고, 현대 에버다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29%까지 9시 4분에 급등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래생명자원, 여기 미래생명자원은 제가 분명히 한 달 전에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고, 한일사료, 사료주 중에서는 한일사료가 이제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어저께도 효성 OMB도 농기계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딱 세 개 종목 말씀드렸는데, 미래생명자원은 14%까지 상승을 했고요. 한일사료는 11%, 효성 OMB는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얘기 드릴 때 굉장히 딱 어느 종목을 제가 대장주로 PJ메탈, 뭐 사마알루미늄, DI동일, 대창, 이구산업 오늘 다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고, PJ메탈 뭐 6%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 세아베스틸도 말씀드렸죠. 세아베스틸도 장중에 11%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물론 한 2주 정도 상승을 했어요. 뭐 더디게 상승을 해서 바닥에서부터 보면 20% 정도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GSE라든지 이런 가스 관련된 주도 제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반등 한 번 정도 남아있지만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은 벌써 열흘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어쨌든 나머지 종목들 지금 이렇게 원자재 관련된 주들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페노션 HMM 계속 수급 말씀드리고 있죠. 수급 충분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대신에 제가 분명히 페노션 HMM은 2월 재테크 강의 날 라이브 강의로 말씀드렸었어요. 벌써 2주가 지났죠. 2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강의했었으니까 월요일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20% 가까이 수익을 현재 난 상태일 거고요. 특히 페노션 같은 경우는, HMM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16%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계속 주저를 하다가 이거 오늘 많이 올랐네, 또 못 들어가고 또 못 들어가고. 근데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수급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오늘도 페노션은 기간 수급 굉장히 상위권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급은 속일 수가 없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도 페노션은 장중한 때 2.4%까지 상승을 했었고, HMM도 장중한 때 5%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HMM이 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어요. 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장초에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렸었죠. 저는 매매를 그래서 한 9시 50분 그때쯤에 제가 단톡방 공유했었죠. 그때쯤에 매도 다 마치고서 오늘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더 일찍 매도를 마쳤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CS 베어링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어저께 거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에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라고 말씀드렸고, 수소주에서는 유니드나 두산피어셀, 장단점이 있죠. 유니드는 소형주가 아니고 중형주죠. 중형주고 그 대신에 좀 끼가 있는 종목, 대신에 수급이 좀 약하고, 두산피어셀 그 대신에 대형주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는 장중한 때 16%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장중한 때 한 3%까지, 하나솔루션도 장중한 때 한 1.2%까지, 유니드 제가 공유했었죠. 장중에 유니드가 한 4%까지 상승을 했었고, 두산피어셀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수가 마이너스 2%였던 장이기 때문에, 지수가 마이너스 2%를 종목에 대입을 하면 종목이 마이너스 2%보다 높으면 다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양봉으로 대부분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초가 대비해서도 얼마든지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종목들이었다는 얘기였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PJ메탈, 사마알루미늄, 뭐 DI동일, 대창, 이구산업, DI동일 같은 경우는 뭐 액면 분할 이슈도 나왔죠. 그래서 내일도 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도 장 막판에 좀 들어올리는 모습 연출이 됐고, 사마알루미늄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 PJ메탈은 지난 한 2주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J메탈, 뭐 사마알루미늄도 장중한 때 4%, DI동일도 1%, DI동일이 한 12%까지 올라갔었네요. 12%.
근데 DI 동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매미 난이도인데 시초가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눌러주는 흐름. 그 대신에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기도 했고 오늘 아침에 그다음에 또 이제 액면 분할 이슈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눌러줬을 때 종가로 잡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틸주, 세아베 스틸도 다시 매수를 했고 한 3종목 정도는 종가에 담았습니다. 물론 오늘 장이 좋지 않았지만 최소한 오늘보다는 내일이 확실히 더 좋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했고 그런 것들은 또 장초에 다 매도를 해야죠. 경남 스틸, 하이 스틸, 대동 스틸, NI 스틸도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들도 다 2, 3%대 상승을 했고요. 동국제강, 세아베 스틸. 동국제강은 장중한 때 3%, 세아베 스틸은 장중한 때 13%. 뭐 좀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원전 해체 관련된 미국의 수주를 받았다는 재료가 나와서 저는 장 초에 이제 매도를 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매수를 종가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 매수해서 지금 시혜가가 한 0.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락장 2,000개 종목이 하락하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전날에 미리 상승할 만한 20개 종목 정도를 미리 말씀드린 거고 상승할 만한 섹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섹터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섹터가 어떤 이유로 올라가는지. 그냥 러시아 전쟁 때문에 단지 그냥 곡물 가격이 올라가네. 뭐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알루미늄 가격의 흐름 또 지금 몇 달러가 돌파가 됐는지 또는 정유가 뭐 110달러를 돌파했는지 130달러를 돌파했는지 이런 디테일한 흐름까지도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매일 같은 방송을 듣는데 근데 어떤 분은 또 수익을 내고 또 어떤 분들은 매번 주저만 하다가 또 못 들어가고 또는 어떤 분들은 물려요. 이제 그 결과값이 계속 차이가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초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도 꼭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뭐 주식 스터디 꼭 참여하셔서 강의를 들어라. 왜냐하면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온라인 강의를 그냥 들어요. 제가 이제 화면 녹화해서 공유를 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리딩방 같은 데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해요. 근데도 뭐 리딩방에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주변에 들으신 분 있나요? 근데 어쨌든 저는 다 무료로 강의를 하는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익을 못 낸다면은 내가 기초 개념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는 저보다 오히려 차트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땐 이래요. 이건 제 방송이잖아요. 제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차트는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매물대만 가지고 차트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 개념으로만 강의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보다 차트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기법들을 안다 한들 제 방송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 기법들을 아는 게 제 방송을 듣는 데는 방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어야 되고 제 강의에서는 정말 기초 개념 하다못해 봉 그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양봉 그리는 거, 음봉 그리는 거, 어떤 형태의 봉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지지와 저항, 이동평균선 정말 기초적인 것들 유튜브 치우면 나오는 것들이지만 어쨌든 저는 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만을 기반으로 강의 이런 방송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신 분과 안 들으신 분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매일 강의가 매달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도 지난달보다는 당연히 강의의 양이 더 많아지겠죠. 강의의 자료도 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달부터는 MTS를 녹화를 해서 어느 시점에 매수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같이 한 2개 정도 사례를 케이스로 달아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급등주를 내동매매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제가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1년 동안 방송을 해왔고 1년 동안의 방송이 항상 90% 이상은 맞아왔습니다. 어떤 방송을 보든지 간에 그 얘기는 최소한 저는 판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도주가 뭔지를 최소한 구별해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급등주들 어디에서 또 다른 리딩방 같은 데서 또는 다른 무료방에서 어떤 급등주도 뭐 뜨고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걸 꼭 쫓아간다는 얘기죠. 지금은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오늘 악재가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 전쟁 때문에 하락을 한 거고 관련된 종목들이 다 올랐죠. 사료 관련된 주, 무슨 뭐 철강 관련된 주, 메탈 관련된 주, 니켈 관련된 주 다 올랐는데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갑자기 어떤 거 무슨 뭐 어떤 호재가 있대. 뭐가 뭐 개발이 됐대. 신약 발표가 됐대. 이런 거 쫓아가다가 내가 그런 종목들을 장중에 알게 된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 종목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는데 막 10%, 15% 올라가는 거 보고서 이거 뭐 상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쫓아가다가 또 물리게 된다는 거죠. 한두 번 운 좋게 수익 낼 수는 있지만 그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평균 수익률이 항상 80% 그러니까 10번 중에 8번 성공하지 않으면은 자기는 매매를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기초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투자에 대한 확신인데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투자해서 성공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효능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섹터, 어느 종목이 좋다고 해도 그냥 보고만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또는 제가 그래서 한 주라도 꼭 사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흐름보다는 종목에 집착하는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러시아 관련된 이슈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저께 방송에서도 내내 그 얘기 들렸었고, 뭐 산불 관련된 주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산불 관련된 주는 어차피 내일 모레면 진화가 되죠. 지금도 거의 진화가 됐고, 단지 주말 동안에만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산불 관련된 것들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료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매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밖에 재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러시아 전쟁은 벌써 2달이에요. 2달. 2달째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충분히 급등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 단기재료, 중기재료, 장기재료에 대한 부분도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실 이미 오늘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두 분 정도, 지금 23명이니까 25명 마감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어쨌든 뭐 그렇게 되고, 이제 그다음 내일부터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6기 다음 달, 제가 4월 달 어쨌든 한 달에 딱 2번만 강의를 하니까 1강, 2강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래서 주식 토론방에도 오늘 9시 반에 다 매매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세아베스틸도 말씀드렸었죠. 픽 종목인데 VI 같다.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그 원덕님이 공유해 주셨잖아요. 니켈. 그리고 또 대화방에서는 니켈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까지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어쨌든 그러고 이게 시간이 벌써 오후 3시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종가 전이었었고 3시 30분 전이었고 또 시간 외 거래도 있고. 근데 이런 니켈 재료가 좋다는, 급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도, 그러니까 흐름을 못 읽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니켈 관련된 주들 종가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또 시혜가 상한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원자재 지금, 그리고 철강 같은 것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흐름을 읽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늦긴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도 2주 전부터 계속 그런 철강 관련된 주들을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시세가 남아 있어요. 시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남아 있어서 그래도 최소한 10% 정도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한 거고, 이렇게 니켈이라는 새로운 또 재료, 지금까지는 구리,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아연. 근데 니켈 가격도 급등했다는 기사들이 장중에 뜨니까 니켈 관련된 주들이 또 내일 아침엔 최소한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또 하락하겠죠. 그 대신에 오늘 그래서 종가 매수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을 보고서도 바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내가 투자에 대한 아까 말한 자기 효능감 또는 판을 읽을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BNG 스틸도 이제 니켈 관련된 주고 보시면은 이렇게 시외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시외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2종목 더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이제 알루미늄 가격 제가 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정 댓글에 주식 스터디 5기 링크 남겨드리니까 체크하시고, 뭐 지방에 있다고 해서 뭐 온라인 강의니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101이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강의 한 10만 원대죠. 10만 원대. 근데 10만 원 정도 하는데, 다른 강의들은 3, 40만 원 또는 무슨 뭐 이런 차트 하시는 분들 강의는 100만 원 넘는 거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거는 제가 내 노동하는 거에 대한 정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도 안 받으면은 저는 강의를 안 하죠. 왜냐면 제가 블로그 강의할 때도 최소한 10만 원은 받는데, 어쨌든 그거는 저에 대한 예의인 거고, 어쨌든 뭐 그게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은 어쨌든 뭐 본인이 그래서 공부를 해서 채워넣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이제 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 스터디 그 주식 토론방에 매번 비슷한 질문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6개월 전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았고, 같은 분들이 또는 뭐 새로운 분들이야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얘기는 성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을 자주 봐도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안 되니까 비슷한 질문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또는 자생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지금 6개월, 1년 정도 방송을 들었으면은 스스로도 종목 선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눈이 생겨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얘기는. 근데 어쨌든 주식 스터디 1강과 2강은, 1강은 종목 선정이고 2강이 차트 분석인데, 최소한 그것들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2시간, 제가 강의를 3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3시간 동안에 농축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게끔 해드리니까 그거를 계속 복습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 방송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한번 한 템포 돌고 나면 제가 지금 것처럼 뭐 어떤 재료들 때문에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섹터를 공유했을 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이 종목을 아침에는 이것만 봐야겠구나. 저도 여러 개 보지 않아요. 저는 그날 어떤 종목이 오를지 다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그것만 보고 있지 제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무슨 대형주 갔다 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제가 어제 토요일 콘텐츠가 이거였었죠. 상승장에서는 대형주도 오르지만 현재는 하락 횡보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2% 가까이 하락했고 하이닉스가 무려 4%, 하이닉스가 그나마 요새 좀 괜찮았는데 급락을 했고 LG에너지 솔루션도 3%. 제가 그때 삼성전자부터 바이오 로직스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다 사실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죠. 물론 개개별의 재료는 있지만 차라리 저는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이런 종목 할 바에는 소형주, 중소형주 좀 더 상승률이 좋은 중소형주를 하겠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그 콘텐츠도 제가 토요일인가 일요일날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뭐 지금 바로 정리하라는 얘기보다는 3월 달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 저는 정리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지금 2022년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선주 다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10%대 하락한 종목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난 손절 타임을 놓쳤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 당선되든 간에 그러면 뭐 50대 50으로 걸어야죠, 확률을.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수요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목요일에 장이 열리면은 뭐 조금 급등 출발할 때 그때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러시아 상황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캡처한 건데 10시 55분이에요. 10일에 그 3자회담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까지가 좀 시일이 좀 남았죠. 2, 3일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횡보장 그리고 또 유럽 증시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료값 완전히 계속 높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아연, 뭐 니켈, 주석 모두 다 계속 상승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보시면 돼요. 그 종목들이 대신 오늘보다는 수급이 약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일요일 날 방송을 했고 월요일에 대비한 일요일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화요일 날은 일요일 똑같은 종목으로 대응하기에는 월요일보다는 수급이 좀 약하겠죠. 그래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은 당연히 내일은 급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오늘 눌려줄 종목들은 내일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함께 체크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렇게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하고 있어서 이제 보합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꼭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린데 그렇게 어쨌든 말씀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얘 뭐 좀 강의 장사하려고 물론 저도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근데 어쨌든 저도 강의 준비하고 하는데 그래도 7, 8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3시간씩 강의하죠. 3시간씩 2번 강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날 저녁 그러니까 토요일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저는. 근데 사실은 제가 다들 알다시피 저는 주식으로 하루에 한 200, 300 정도 벌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4, 5천 버는데 제가 겨우 그 100만 원 뭐 한 열 몇 분 수강하는 것들 100몇십만 원 제가 그거 탐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나요? 저는 그거보다는 진짜로 그 주식 토론방에서 진짜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면 그래도 주식 스터디방은 이런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이고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 방송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방송을 그 주식 스터디를 듣지 않은 분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제가 요새는 좀 피로감이 좀 있더라고요.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답변들을 지금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여튼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은 좋은 수익 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